정하윤은 언니의 수척한 얼굴이 커다란 것을 창을 통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정하은의 얼굴에 깊게 드리워진 다크서클과 늘 존재하는 듯한 피로의 흔적을 가릴 수는 없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항상 억지로 짓는 듯했고 그 속에 고통이 배어 있었다. 이 모습은 하윤의 가슴을 차가운 분노로 옥죄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국제적인 대형 법률 회사에서 선임 전략 컨설턴트로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언니가 이 호화로운 집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강씨 일가가 언론에 공표했던 미사여구와는 너무나 달랐고 잔인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집안에서 언니가 매일 직면해야 하는 경멸 어린 시선과 은밀한 무시, 그리고 고립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권력과 돈이 가족애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곳이었다. 그녀의 온순하고 연약했던 언니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언니는 한때 햇살처럼 빛나고 생기가 넘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여자였지만 지금은 강민석이 결혼한 여자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민석은 오만한 상속자였으며 그는 결혼을 평생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거래로 여겼다. 그의 무관심과 권위적인 시어머니의 독재는 하은을 자신의 집안에서도 외로운 구석으로 내몰았다. 하윤은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언니가 이 잔인한 재벌가의 소용돌이에 곧 짓눌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잘하는 전략적 개입이자 단호한 행동이었다. 하윤은 몇 시간 전 언니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붉어진 눈과 함께 나온 그 부인은 하윤의 모든 의혹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가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씨 일가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다. 가끔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하은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런 개인적인 지위나 충분한 권력이 없는 여동생이 어떻게 그토록 철저히 방어된 요새에 침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그녀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대담하고 약간은 미친 생각이었지만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는 형부의 남동생이자 강산그룹에서 가장 냉정하고 베일에 쌓인 능력 있는 전무이사로 알려진 강도진을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다. 도진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남자였으며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나 정치적인 덫을 피하며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러한 그의 냉정한 태도가 하윤에게는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다. 만약 그녀가 도진과 엮일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단순한 거래나 은폐일지라도 강씨 일가내에서 그녀의 위치는 확고해질 것이고 누구도 그녀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짜 집착을 완벽한 방패막으로 사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생각이었다. 이 계획은 큰 위험을 수반했으며 그녀의 경력과 명성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받게 해야 했다. 하윤은 일어섰고 그녀의 눈빛은 앞에 놓인 공간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상 권력을 쥔 위치에 있는 여성, 특히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열광적으로 보이는 여성을 과소평가하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녀는 집착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미쳐서 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 가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강씨 일가의 차가운 왕국에 침투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철저히 활용할 것이다. 그날 밤 한국 재계와 정계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이는 강산재단의 연례 자선 파티에서
하윤은 주변에 화려하고 눈부신 귀부인들과는 대조되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돋보이기 위해 다이아몬드나 비단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자신감과 초점 잡힌 눈빛이 그것을 대신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참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서서 얕은 사교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차갑고 완벽하게 조각된 동상처럼 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강도진은 형인 민석의 텅 빈 과시와는 달리 깊고 무서운 권위를 풍겼다. 그는 유럽에서 온 투자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집중력은 주변의 허영심이 아니라 숫자와 비즈니스 전략에 완전히 쏠려 있었다. 하윤은 이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다. 그녀는 돌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착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녀는 곧장 그를 향해 걸어갔고 자신이 하은의 여동생, 즉 상류층에서 명성이나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했다. 도진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려고 할 때 하윤은 행동했다. 그녀는 빠르게 그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히 할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고급 시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감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관심이었다. 도진은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단검처럼 날카로웠으며 짜증과 경고가 가득했지만 아주 잠깐 동안 하윤은 그 깊은 눈 속에 호기심이 번뜩이는 것을 포착했다. 하윤은 달콤한 유혹의 말이나 소심한 사과 대신 자신이 철저히 연습한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표준 한국어로 곧바로 핵심을 말했다. 그녀는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속삭였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긴장감을 조성할 만큼 충분히 사적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 전무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제 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당신이요. 그녀는 잠시 멈췄고 침묵이 공간을 휘감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가 공들여 준비한 집착 드라마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저를 받아주세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언니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집착합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강하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의 족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사랑의 간청이 아니라 절망적인 관계로 포장된 협력 제안이었고 그토록 냉정한 남자, 강도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대담함을 지니고 있었다. 강도진은 하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표정의 변화가 없었고 그의 침착함은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그녀의 검은 머리부터 하이힐까지 시선을 훑으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한 낯선 비즈니스 상대를 평가하듯이 그녀를 평가했다. 그는 하윤이 약하고 재미없는 여자라고 여겼던 하은의 여동생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나약함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강렬한 의지와 강철 같은 내면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눈 속의 끈기는 그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눈빛은 열렬한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비범한 목적을 담고 있었다. 도지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집착이라는 겉껍데기 뒤에 숨겨진 계획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방패가 필요했고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굴욕을 안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영리한 여자가 필요했다. 하유는 그녀의 대담함과 숨겨진 듯한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다가오는 권력 싸움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동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흥미로움이 그의 평소 경계를 넘어섰다. 그녀의 형부인 민석이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이 공개적인 장면 때문에 짜증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하윤아, 너 뭐 하는 거니? 네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 내 자리로 돌아가. 그는 그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하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석은 도진을 보며 가족의 망신에 대해 눈빛으로 사과하려 했다. 도진아, 이 아이가 좀 지나치게 감격했구나. 미안하다. 민석의 개입은 하윤에게 더 큰 경멸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언니를 보호하려는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바로 이 순간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윤은 민석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도진을 응시하며 그의 최종 답변을 기다렸다. 그녀는 만약 도진이 여기서 자신을 거절한다면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 상류층 사회에서 그녀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이 요새에 발을 들여놓을 두 번째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었고 이 대담한 결정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방 전체는 권력의 도전자이자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협상가로 알려진 강도진의 반응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마침내 강도진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으며 권위가 가득했다. 파티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고 모두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다. 정씨,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아는가? 당신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는가?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려 했던 광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밀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고독과 계산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짧고 자신감 있는 대답을 했다. 이것은 그녀의 대담함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된 대답이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강도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승낙이었다. 좋다, 정씨. 당신은 대담함을 가졌다. 나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기억하라, 집착에는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미치광이라면 당신은 아주 빨리 버려질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는 가볍지만 무거운 위협을 남긴 채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하윤을 그곳에 홀로 남겨두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에게 고정된 수백 쌍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모두가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 속에서 하윤은 첫 단계에 성공했음을 알았다. 비록 공개적으로 과소평가받았지만 말이다. 모두가 그녀를 언니에 대한 애정으로 미쳐버린 광적인 여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강씨 일가의 벽에 균열을 만들었고 이제 그녀에게는 언니 곁에 머물며 하은이 오랫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무너뜨릴 계획을 시작할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 그녀는 충격과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언니를 바라보았다. 하윤은 이것이 언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며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드레스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집착하는 사람의 가면을 썼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자선 파티는 정하윤의 공개적인 고백 이후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파티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남자 강도진에게 자신의 집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정씨 집안 여동생의 광기 어린 대담함에 대해 수군거렸다. 하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훌륭하게 마친 여배우처럼 그곳에 서서 모든 시선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감정에 압도된 여자, 지적이거나 사업적인 위협이 전혀 되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화제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광기의 껍데기는 민석과 특히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성가신 존재, 가족애 때문에 정신을 놓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지 그들의 대열에 침투하는 날카로운 전사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경멸이야말로 그녀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티켓이었다. 하유는 충격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언니 하은을 발견했고 언니는 그녀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윤아,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너는 네 명성을 망쳤고 민석에게 창피를 줬어. 하은은 눈물과 절망으로 목이 메인 채 속삭였다. 하윤은 언니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안심시키는 눈빛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에 언니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지금 당장 전체 계획을 설명할 수 없었다. 강씨 집안의 벽에는 귀가 있었고 그녀는 언니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추가적인 압력이나 위험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연극이 필요했음을 증명할 시간, 단지 약간의 시간만이 필요했다. 그녀는 언니를 구석으로 끌어당겨 귓가에 속삭였다. 나를 믿어. 내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니도 알잖아. 내가 언니를 지킬게. 한편 강도진은 연회장을 떠나 바로 옆에 위치한 그룹 본사 건물의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는 정중한 초대 대신 차갑고 단호한 고갯짓으로 하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었고 하윤은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그녀는 이것이 집착하는 사람의 가면을 벗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이 창문으로 별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집무실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 집무실은 미니멀하고 차갑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소유자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도진은 돌아서서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그의 권위와 냉정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정씨, 당신에게는 그 미친 짓을 설명할 시간이 2분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경고하는 듯했다. 쓸데없는 자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행동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하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즉시 감정적인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얼굴은 냉정하고 날카로워졌으며 고위 전략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에 걸맞았다. 저는 아무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 전무님. 저는 뉴욕 LAD 법률그룹의 전략 컨설턴트 정하윤입니다. 저는 수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처리했고 BT그룹 공급망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과장 없이 자신의 신원과 성과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했다. 도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떠난 직후 그녀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전화를 사용했다.
실제로 그녀는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보는 파티에서의 그녀의 공연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값싼 연극을 했지? 당신은 내가 집착하는 여동생에 대한 동화를 믿을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보이지 않는 위압감은 방 전체를 채우는 듯했다. 하유는 그 위협을 협상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물러서지 않고 곧게 섰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즉각적인 사업적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고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제가 고위 컨설턴트 자격으로 당신에게 접근했다면 저는 당신의 형과 강 사모님에 의해 즉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능한 사람들에게서 오직 경쟁과 위험만을 보니까요. 하지만 미치광이 가족에만 관심 있는 순전히 감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를 경멸하고 과소평가하며 불쌍한 새처럼 여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적 계산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고 도진의 약점, 즉 가문 내에서의 그의 위치를 정확히 짚었다. 그리고 강 전무님, 당신은 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형과 탐욕스러운 이사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방패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정략 결혼이 아니지만 강산 그룹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만큼 충분히 똑똑한 여자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내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 귀, 그리고 비밀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생각을 오랫동안 읽어왔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하윤의 말은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켰다. 도지는 속으로 그녀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충성심과 능력을 확신해야 했다. 그것을 증명해봐라. 당신이 정말 전략가라면 나에게 말해봐라. 강산그룹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 말이다. 그는 갑작스럽고 어려운 시험을 던졌다. 하유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해외에서부터 강산그룹을 연구해왔고 공개 보고서와 그녀가 확보한 경제 정보를 활용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문제는 재정이나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 형이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BK텍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산의 벤처 투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 사모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져 흔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횡령 행위이며 당신의 형은 그것을 제대로 숨기기에는 너무 오만합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강산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판도 함께 추락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강 전무님, 하유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도진조차도 단지 의심만 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날카롭고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그녀는 문제뿐만 아니라 방식과 관련된 인물까지도 명확하게 지적했다. 강도진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위험한 섬광이 스쳤다. 이 여자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하고 잠재력 있는 정보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그의 법무팀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가짜 집착은 이제 천재적인 전략처럼 보였다. BK텍 프로젝트라 나쁘지 않군.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왜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가? 나는 당신의 명성을 당장이라도 파괴할 수 있다. 큰 위험이 아니라 강 전무님, 계산된 투자입니다.
하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언니를 보호해야 합니다. 언니는 약하고 억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당신의 지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정적인 얽힘 없이 합법적이고 깨끗하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불필요한 정략 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착하는 여자의 가면을 사용할 것이고, 당신은 저에게 언니를 보호하고 이 혼란을 정리할 자유와 자원을 줄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전무님. 도진은 침묵했다. 그는 이토록 대담하고 날카로운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강한 회복력과 도덕적 나침반을 감지했고, 이는 그녀가 일단 약속하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은 가족이었으며, 이는 다른 야심가들보다 그녀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좋다, 정하윤 씨, 당신이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이 협력은 가짜 연애 계약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엄격한 사업적 합의가 될 것이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 나에 집착하는 사람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나의 사업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단, 절대적인 충성심이라는 조건 하에,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배신한다면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하윤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첫 번째 협상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다. 합의합니다. 강 전무님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이 행동은 두 사업 파트너 간의 전문적인 악수였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고, 잠시 망설인 후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접촉은 낭만이 아니라 두 전략가의 연결을 의미했다. 두 사람은 그 차가운 집무실에 서 있었다. 하나는 공개적인 기만과 비밀스러운 정직함 위에 세워진 비정상적인 거래로 묶여 있었다. 하윤은 지금부터 자신의 삶이 혼란과 위험, 그리고 드라마로 가득 차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집착 연극은 성공했지만, 강씨 일가에 맞선 실제 게임, 즉 복잡하고 위험한 지략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도진의 냉정함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낯선 침입자, 정하윤은 강도진과의 비밀스러운 협상 다음 날, 예비 약혼녀의 자격으로 강씨 일가 본가에 입성했다. 그녀의 등장은 민석과 강 사모님에게 이미 알려졌지만, 환영 대신 그들은 경멸과 노골적인 무시로 그녀를 대했다. 하윤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완벽한 시나리오임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진정한 위협이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녀를 이 성벽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언니 하은에게 자신이 집착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고 짧게 설명했고, 하은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마지못해 순응했다. 하윤은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집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언니의 처지를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속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본가는 전통 한옥 양식과 현대적인 건축이 절묘하게 혼합된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부와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하윤은 도진의 전용 구역에 배정되었는데 그 구역은 집의 다른 부분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도진의 순수한 방패 역할만 할 것이라는
그녀의 초기 주장을 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미 정원사, 집사, 하녀들의 시선이 그녀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그녀가 도진의 갑작스러운 선택, 즉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려 들었다. 하유는 입성 첫날부터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도진을 귀찮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언니 하은 주변에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이는 하은에 대한 그녀의 병적인 집착을 만인에게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차를 마셨고 정원에서 함께 산책했으며 민석이 언니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들 주변을 맴돌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민석은 그녀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꼈고 하윤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뻔뻔스러운 행동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하윤아, 네가 강도진과 연애를 하든 말든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 언니는 아무 문제 없어. 그는 경고했지만 하윤은 오만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형부, 저는 그냥 언니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는 아주 가깝잖아요. 강 전무님도 제가 언니 곁에 있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녀는 도진의 이름을 이용해 민석에게 반격했고 민석은 동생의 이름 때문에 공개적으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도진이 자신을 제지하지 않는 한 하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첫 번째 공개적인 대립은 하윤이 단순히 감정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임을 민석에게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만들었다. 이튿날 하윤은 예상치 못한 초대에 직면했다. 강 사모님이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그것은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윤의 등급을 매기고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노골적인 의도였다. 식사 자리에는 강 사모님과 민석, 그리고 하은이 참석했다. 강 사모님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갤러리의 조각상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정하윤 씨, 우리 도진이는 아주 까다로운 아이야. 그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면 함부로 곁을 내주지 않지. 당신은 우리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배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니? 강 사모님은 하윤의 배경을 깎아내리며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모욕감을 주려 했고 이는 하은이 매일 겪는 종류의 굴욕이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하윤은 언니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았다. 사모님, 저는 명문가 출신은 아니지만 강산그룹이 계약한 어떤 법률 회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성은 외부의 장식일 뿐이고 능력은 내부의 힘이죠. 그녀는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도진 씨 곁에 있는 이유는 그가 제가 가진 능력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가문의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민석이 끼어들었다. 도진이는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너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곧 실증내고 버릴 거다. 내 언니에게나 신경 써. 그는 하윤을 모욕하려 했지만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형부. 하지만 그가 저를 버리기 전에 저는 이미 그를 위해 강산그룹에 많은 공헌을 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를 신경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온 이유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강 사모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그들의 경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경멸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솔직했고 이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무기였다. 점심 식사 후 하윤은 도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BK텍 문제를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물었다. 하윤은 즉시
자신의 정보를 정리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로 보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내부 회계장부 사본과 민석이 싱가포르의 유령 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사용한 복잡한 금융 경로를 찾아냈다. 그녀는 불과 며칠 만에 그의 공식 법무팀이 몇 달 동안 찾아내지 못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미친 약혼녀라는 가면 아래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진짜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하윤은 우연히 복도에서 도진과 마주쳤다. 그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BK 테크에 대한 당신의 정보는 매우 정확했다. 당신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 도진은 속삭였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내일 이사회 회의가 있다. 민석이 새로 영입하려는 이사 후보가 있는데 나는 그가 형의 신복이라고 의심한다. 그들의 배경을 조사하고 약점을 찾아내라.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도진의 신뢰를 얻고 언니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였다. 알겠습니다. 이사 후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진은 김태준, 재정 분야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대답했다. 하윤은 그 이름과 짧은 정보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밤을 새워 김태준이라는 사람의 모든 발자취, 과거의 거래,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약점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하윤은 도진에게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태준은 15년 전 한진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당시 그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주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당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거액의 채무를 상환한 은행 기록도 있습니다. 민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그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사회에서 민석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진은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윤은 김태준의 수많은 기록 뒤에 숨겨진 도덕적 결함과 잠재적인 법적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 정보는 민석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 전쟁의 전문가였다. 도진은 하윤의 냉철한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 집착하는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윤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고 이제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다. 가면 뒤에 심장 박동. 강산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금속성 광택이 나는 회색 대리석과 육중한 목재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긴장감 넘쳤으며 내부의 권력 다툼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듯했다. 강도진은 이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하윤이 보낸 정보를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김태준이 민석의 충직한 신복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경력에 숨겨진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까지 밝혀낸 하윤의 능력은 그를 깊은 감탄과 동시에 강한 경계심을 갖게 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놓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민석은 여느 때처럼 오만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김태준을 신임이사 후보로 제안했다. 민석은 김태준을 재정 분야의 베테랑이자 혁신가로 치켜세우며 그의 영입이 강산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의 대다수는 강 사모님과 민석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민석의 제안에 동조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민석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도진이 움직였다. 그는 차분하고 느린 움직임으로 펜을 내려놓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민석의 말을 가로막았다. 형님, 김태준 이사 후보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산그룹은 도덕적 청렴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진은 말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눈을 들어 김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태준 후보께서 15년 전 한진그룹에서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거액의 개인 부채를 상환하셨다는 은행 기록도 있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당시 갑작스러운 가족의 해외 이주건은 저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이러한 의혹을 가진 분에게 강산의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김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이 과거 기록이 완벽하게 묻혔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도진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강전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거 없는 소문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세요. 민석은 화를 내며 도진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이 가르쳐 준 대로 단지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형님, 저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뿐입니다.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김태준 후보가 스스로 이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강산의 도덕적 원칙에 따라 이 영입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진은 이어서 김태준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자금 이체 구조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는 하윤이 제공한 정보의 핵심 부분이었다. 김태준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회의는 중단되었다. 민석은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석은 격분하여 도진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너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 너는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거지. 민석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도진은 침착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형님,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산그룹의 자리가 형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님은 BK텍 프로젝트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진은 민석이 BK텍 프로젝트의 횡령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을 암시하여 그에게 더욱 압박을 가했다. 민석이 충격에 휩싸여 물러난 후 도진은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그녀에게 집무실로 와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하윤은 잠시 후 도진의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녀는 더 이상 집착하는 여자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적이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다음 과제만을 원했다. 회의는 어땠나요, 전무님? 김태준 거는 잘 처리되었습니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도진은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고 이번에는 단순한 의심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존중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가? 당신은 이 정보를 익명으로 내게 보낼 수도 있었다. 왜 굳이 미친 약혼녀라는 가면을 쓰고 이 지저분한 가족 싸움에 발을 들여놓는가? 단순히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도지는 그녀의 동기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유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동기를 순수한 가족애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도진 앞에서 그녀는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언니의 눈빛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저는 언니가 이 가문에서 겪는 고통을 보면서 아무리 제가 밖에서 성공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또한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전무님. 저는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형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도지는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를 위한 공정함과 자신이 믿는 도덕적 정의를 원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산적이지만 그 계산 뒤에는 강한 도덕적 나침반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용기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좋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다음 단계는 BK테키의 핵심 횡령 증거를 찾는 것이다. 그들이 싱가포르에 세운 유령 회사, 그곳의 실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그들이 이사회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 하유는 즉시 전략을 논의했다. 민석은 항상 오만함 때문에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가 유령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곧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거나 극도로 신뢰하는 신복을 보낼 것입니다. 저희는 그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저는 강산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을 해킹하여 민석의 출장 기록과 그가 사용하는 보안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적인 추적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개의 강력한 지성이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들은 강산그룹의 내부 구조, 민석의 약점, 그리고 강 사모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다. 도진은 하윤의 뛰어난 분석 능력에 매료되었고 하윤은 도진의 침착한 결단력과 권위를 인정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거래를 넘어 깊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윤은 문득 자신이 언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는 도진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위험한 임무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면 뒤에서 그녀의 심장이 도진이라는 남자의 존재와 그들의 공동의 목표에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위험한 변수였다. 강하윤과 강도진의 전략적 공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본가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석의 이사 선임 계획이 무산되고 BK, 텍 프로젝트에 대한 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강 사모님과 민석은 강도진의 뒤에 숨겨진 검은 손이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에 사로잡힌 듯 보이는 가장 과소평가받고 있는 인물인 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가 도진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녀가 그토록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여전히 가장 약한 고리인 하은이었다. 강 사모님은 하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하은을 공격하여 하윤을 흔들고 자발적으로
이 집을 떠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강 사모님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오래된 친목 모임인 명문가 사교 클럽에 하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하은이 결혼 전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도 민석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 이 소문들은 하은의 온순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았기에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은은 이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약해져 있었고 이 소문들은 그녀의 삶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녀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 시작했다. 하윤은 언니의 방에 찾아갔을 때 언니가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언니의 눈물은 하윤의 이성적인 판단을 잠시 흐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집착은 진정한 분노와 보호 본능으로 변모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 누가 언니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하윤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울면서 강 사모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침묵과 두려움은 하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하윤은 강 사모님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 행위는 단순히 언니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도진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하윤은 이것이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심리전임을 깨달았다. 하윤은 즉시 도진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강 전무님, 그들은 언니를 이용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 사모님이 명문가 클럽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분노를 감추기는 어려웠다. 도진은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전략적인 침착함을 유지했다. 정씨,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잃으면 그들은 당신이 미친 약혼녀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윤은 소리쳤다.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하윤의 깊은 고통을 느꼈고 그녀의 행동이 순수한 계산이 아닌 진정한 가족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하윤을 돕기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공개적인 해결책을 찾되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언론과의 관계를 통해 이 소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한 기사를 흘리겠습니다. 당신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십시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 소문들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하윤은 도진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법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명예훼손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고 강 사모님의 측근 중 한 명이 이 정보를 유포했음을 밝혀냈다. 하윤은 법률 전문가의 역할로 돌아가 차갑고 이성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경고장을 그 측근에게 보냈다. 이 행동은 하윤이 단순히 언니에게 집착하는 여동생이 아니라 강력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인물임을 집안의 사람들과 상류 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민석과 강 사모님은 하윤의 예상치 못한 법적 대응에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들은 변호사와 법적 경고를 받았다. 도진이 뒤에 숨어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이 분명해 민석은 강 사모님에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 사모님은 하윤의 대응 방식에 깊은 불쾌감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하윤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 그녀가 그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을 통해 하윤은 도진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도진은 하윤의 전문성과 결단력에 더욱 신뢰를 보냈고, 하윤은 도진의 신속한 지원과 전략적인 통찰력에 감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인 공감과 전략적인 협력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했다. 도진은 하윤이 언니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통해 자신이 강산 그룹을 청렴하게 만들려는 의지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 법적 대응은 하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여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과 그녀의 강력한 능력을 목격했다. 하윤의 용감한 행동은 하은에게 힘이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제는 그녀가 하윤의 계획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은은 약한 피해자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조용한 조력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이제 언니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BK텍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석이 유령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조만간 싱가포르로 출장을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민석이 자신의 부패를 숨기려 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하윤은 도진과 함께 민석의 출장 일정을 추적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미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가족 정치와 기업 부패에 맞서 싸우는 냉철한 전사였고, 그녀의 검은 이제 완전히 뽑혔다. 역전의 시나리오. 강도진과 정하윤의 협력은 강 사모님과 민석의 공격적인 대응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하윤은 언니를 향한 심리적 공격에 냉정하게 법적으로 반격함으로써 그녀의 집착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강씨 일가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은 하윤을 단순한 방패가 아닌 공격의 천병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석은 BK텍 프로젝트의 유령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 곧 싱가포르로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윤이 예측하고 도진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윤은 도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석의 항공편 예약과 보안 채널을 확보했다. 민석은 이사회와 강 사모님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개인용 제트기를 이용할 예정이었고, 이는 그가 직접 통제하는 극소수의 자원만을 사용할 것임을 의미했다. 하윤은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전무님, 형부의 오만함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과 보안 통신 장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가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파일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윤은 차가운 결단력을 보였다. 하윤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녀는 민석이 사용하는 개인 서버의 취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자신의 과거 팀원 중 한 명을 원격으로 고용했다. 그 팀원은 민석의 보안 채널에 침투하여 그가 유령 회사와의 모든 통신에 사용한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사할 준비를 갖추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석이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 중에 보안 서버의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몇 시간의 창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민석이 출국하는 날 아침, 하윤은 언니 하은을 찾아갔다. 하은은 법적 대응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윤은 언니에게 민석이 떠나는 동안 자신이 BK텍 문제의 모든 것을 끝낼 계획임을 설명했다. 언니,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한 이유는 언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강산그룹의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어. 만약 우리가 민석의 부패를 폭로하면 언니는 이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유는 언니에게 강하게 말했고, 이는 단순한 보호가 아닌 자유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윤아, 나도 도울게. 민석은 항상 서류를 서재의 금고에 넣어두었어. 그는 그것들을 비밀무기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게 BK텍 관련 서류일 거라고 확신해. 내가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생일과 나의 결혼 날짜, 그리고 강 사모님의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어. 하은은 조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하은의 예상치 못한 도움은 하윤의 계획에 완벽한 추가 요소였다. 외부 서버의 디지털 증거와 내부 금고의 물리적 증거는 민석의 부패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하윤은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도진은 하은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 씨의 언니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군요. 좋습니다. 민석이 이륙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는 회사 내부의 감시를 분산시키고 당신은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도진은 하윤에게 작전 실행을 위한 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했다. 민석이 이륙하는 순간 하윤은 침실의 비밀 통신 장비를 통해 외부 해커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하은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하윤이 미리 준비해둔 특수 카메라로 금고 속 서류들을 촬영했다. 그 서류들에는 민석이 BK텍 자금을 유령 회사로 이전하도록 승인하는 강 사모님의 서명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이 증거는 강 사모님 또한 이 횡령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윤은 디지털 파일과 물리적 서류의 복사본을 모두 확보한 후 곧바로 도진에게 암호화된 전체 증거 파일을 보냈다. 강 전무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 사모님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BK텍 유령회사 설립 서류와 강 사모님의 서명이 일치합니다. 하윤은 보고했다.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어머니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지만 그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 예상했습니다. 당신의 언니가 많은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석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자신의 서버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파일이 복사되고 보안 시스템이 변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당황하여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도진은 확보된 모든 증거를 그룹의 윤리감사위원회와 특별검찰팀에 익명으로 넘겼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강산그룹 내부에서 즉각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강산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윤과 도진은 함께 강 사모님과 대면했다. 강 사모님은 비로소 하윤이 단순한 미친 약혼녀가 아니며 도진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강 사모님은 하윤을 모욕하고 협박하려 했지만 하윤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냉철한 눈빛으로 강 사모님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공정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공범으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 사모님은 충격과 분노로 쓰러질 뻔했지만 도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윤의 편에 서서 어머니에게도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 씨와 함께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더 이상 부패와
오만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석 형님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할 것입니다. 도진의 단호함은 그가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서 권력을 남용한 오만한 자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하윤과 도진의 전략적 협력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무너지는 성. 민석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특별검찰팀에 의해 체포되면서 강씨 일가는 전례 없는 격변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강산그룹의 횡령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그 중심에는 강 사모님이 연루된 복잡한 비자금 조성 계획이 있었다. 하윤과 도진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부패한 구조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다. 하윤은 민석의 법적 대응팀을 예측하고 그들이 내세울 모든 변론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도진에게 제공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전체 법적 전쟁의 전략을 지휘하고 있었다. 강 사모님은 아들의 체포와 자신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실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하윤이 확보한 디지털 및 물리적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어떤 법적 조작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다. 네가 감히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해? 네 언니와 너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을 줄게. 도진에게서 떨어져. 그녀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윤은 강 사모님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답했다. 사모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저는 언니의 자유와 강산그룹의 정의를 원합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당신 아들의 부패가 이 모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님을 강 사모님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사건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민석과 강 사모님의 몰락은 강산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도진은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어 회장 대행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하윤이 제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패에 연루된 모든 이사들을 해임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윤의 역할은 점점 더 공식화되었고 그녀는 도진의 그림자 고문으로서 그룹 재편의 모든 핵심 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에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다. 민석과 강 사모님의 측근이었던 일부 잔존 세력들은 도진과 하윤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 했다. 이와 동시에 민석의 신복 중 하나였던 전직 이사 한 명이 하윤을 직접적인 위협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하윤의 사적인 정보를 캐내어 그녀를 정신병자로 다시 한번 몰아붙이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더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날 밤 하윤은 도진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그룹의 재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법적 문서와 재무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건물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침입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다. 정씨,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진은 침착하게 하윤을 보호하며 비상 탈출 경로를 찾았다. 그는 하윤의 안전을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다. 침입자는 민석의 측근이었던 전 이사였고 그는 도진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며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 도진은 하윤과 함께 사무실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통로가 이미 잔존 세력에게 노출되어 막혀 있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갇히게 되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윤은 공포에 질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했다. 전무님, 이 건물에는 과거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비밀 소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LAD에서 일할 때 강산의 구식 시스템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어 패널은 이 벽 뒤에 있습니다. 하윤은 도진에게 제어 패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벽을 부수고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강력한 소화 물질이 방 전체에 분사되면서 불길은 진압되었지만 연기와 잔해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보안 요원들이 출동했고 침입자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이 물리적인 위협은 하윤과 도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나눈 전우가 되었다. 사건이 진압된 후 도진은 하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정말 놀랍다, 정씨. 당신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명확한 판단을 내린다. 도진은 하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녀의 존재 없이는 자신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임을 깨달았다. 하윤은 도진의 따뜻한 시선과 굳건한 손길에 반응하며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감정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도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다. 민석과 강 사모님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오만함과 부패는 강산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도진의 신속한 조치와 하윤의 전략 덕분에 그룹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하은은 언니의 용기와 도진의 도움으로 민석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하윤은 이제 그녀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언니를 보호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강산그룹의 권력 구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도진과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다. 완벽한 고백. 강산그룹을 뒤흔들었던 격변이 잠잠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민석과 강 사모님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강도진은 공식적으로 강산그룹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하윤과의 공동 노력 덕분에 얻은 이 권력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위해 사용했다. 그룹은 하윤이 설계한 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고 모든 불필요한 부패의 잔재들이 제거되었다. 하윤은 비공식적인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언니 하은은 마침내 민석과의 결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는 하윤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하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고 밝고 희망찬 눈빛을 되찾았다. 하윤은 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모든 슬픔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래의 삶, 뉴욕의 전문적인 커리어로 돌아갈 차례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하윤은 도진에게 그들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언니는 안전하고 강산그룹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도진과의 깊은 관계, 생사를 함께 나눈 협력이 끝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도진은 책상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그는 하윤의 눈을 쳐다보았고 그들의 첫 만남 이후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는 듯했다. 정씨, 당신이 내게 가져다 준 가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한 방패이자 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잡았고 그 촉감은 더 이상 사업적인 악수가 아니라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저는 당신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씨.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만 저의 고백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진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고백은 하윤이 이전에 사용했던 집착하는 여자의 가면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고백은 진실하고 솔직했으며 그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 처음 나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당신을 흥미로운 변수이자 도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언니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당신의 용기와 지성을 보면서 저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바치는 진정한 감정입니다. 하윤은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에게 품고 있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니를 위한 전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진정으로 도진에게 향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강 회장님, 저도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착은 언니를 향한 것이었지만 이제 당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공유했고 함께 싸웠습니다. 당신은 오만하지 않았고 당신의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녀의 눈물과 솔직한 대답은 도진에게 큰 안도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하윤을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오랜 투쟁을 함께 극복한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였으며 강인한 지성과 강한 도덕적 원칙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었다. 하윤의 대담한 고백은 결국 성공적인 전략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얼마 후 강 회장과 정하윤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하윤을 언니에게 집착했던 여자로 기억했지만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산그룹의 새로운 시대, 투명성과 정의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하윤은 도진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그리고 그룹의 비공식적인 고문으로서 계속 활동했다. 그녀는 언니 곁에 머물겠다는 그녀의 원래 목표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동등한 영혼의 파트너를 발견했다.